여러분 감기약은 다들 한 번씩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복용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 번씩 걸릴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코막힘, 기침과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며 전신에 근육통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힘들지만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걱정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기약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여 복용법과 용량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오늘 영상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기 복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감기약을 보관 후 다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조제한 전문 의약품을 보관하였다가 다시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은 환자의 증상과 나이, 몸무게 등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방한 것이기 때문에 처방받은 환자가 처방받은 시점에만 복용을 해야 합니다. 나 전에도 이런 증상에 감기를 걸렸어 라고 생각하여 약을 다시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한 종합감기약의 경우 포장을 뜯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였다면 유통기간을 확인을 한 후에는 감기약을 복용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처방받은 감기약 외에 추가로 해열 진통제를 먹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종합감기약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열이 빠르게 내리지 않아 임의로 해열 진통제를 추가 복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오히려 일일 투여량을 초과하여 감기에 걸린 후중이염이나 편도염으로 번지게 되어 더욱 심하게 열이 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약사가 알려준 복용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드러기나 가려움 약을 복용할 경우 드시면 안 됩니다. 가려움이나 피부 알레르기 질환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에도 들어있어 두 약을 같이 복용하게 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과복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졸음이 오고 입이 마르며 소변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에게 미리 말해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감기약을 복용 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약을 먹고 졸음이 밀려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감기약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을 먹을 경우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나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기약을 먹은 뒤 술이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기약을 먹은 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자극하여 졸음이 심해지며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간에도 심각한 무리가 갑니다. 술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안 좋은데요. 감기약과 진통제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자제를 해야 하며 만약 커피를 마시고 싶을 경우 2시간 이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로 감기약을 먹은 뒤 20분에서 2시간 사이가 혈중에 약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남은 감기약을 보관 후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방받은 감기약 외에 추가로 해열 진통제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드러기나 가려움 약을 복용할 경우 감기약을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감기약을 복용 후 운전을 하는 것은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감기약을 먹은 뒤 술이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